영상 제목을 보고 비꼬는 문구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혹시 국민연금을 안 내서 남일이라고 그러는 거냐? 아닙니다. 저도 국민연금 냅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내죠. 그런데 왜 2배를 내는 게 좋다는 거냐? 2배를 내는 게 좋은 게 아니라 2배를 내라고 하는 것, 2배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게 좋다는 겁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기관인데 여기에서 이번에 국회에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거기에서 국민연금 재정 목표치를 적립배율 1배에서 2배, 1년치 지급분을 적립하는 것에서 2년치 적립으로 상향하고 적어도 2093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까지 상향해야 된다고 분석한 거예요. 현재 급여의 9%를 국민연금에 내는데 급여의 22%를 낼 때까지 올려야 된다는 얘기니까 단순 계산으로도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급여의 5분의 1이 넘는 금액을 국민연금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 빼고요. 국민연금만. 이런 개 같은 경우를 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느냐, 왜 이게 나라다라고 말을 하느냐. 보건사회연구원이 이런 류의 보고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8년에도 비슷한 연구를 해서 당시에 내놨던 안이 2073년까지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걸 목표로 잡고 그걸 위해서는 12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년 인상해서 15%까지 올려야 된다는 보고서를 내놨어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적게 내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보험료를 안 낸 사람도 받아가고 많이 내는 사람은 못 받고 애초에 표를 빨아먹기 위한 선심성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갈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고갈돼요. 그게 보건사회연구원 계산으로는 2057년, 계산 주체에 따라서는 심하면 2040년대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렇다면 고갈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내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폭증하는 구조에서는 현 상태도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그건 현재로서는 전혀 가망이 없는 얘기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돈을 받는 사람을 줄이거나 돈을 적게 주거나 내는 돈을 늘려야 됩니다. 없는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국민연금은 현 상태로는 무조건 고갈됩니다. 아마도 지금 30대 초중반과 그 아래로는 현재로서는 국민연금은 내기만 하지 받지는 못해요. 그게 그냥 현실이라고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 이미 정해져 있는 현실. 이 얘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소득 대체율을 낮추자는 주장이 계속 있었어요. 소득 대체율이란 연금 수령 전에 받던 소득 대비 연금이 몇 %를 메꿔주느냐를 말하는데 그걸 낮추면 돈을 적게 주는 게 됩니다. 당시에 좌파 패널들이 방송에 나오면 맨날 하던 거짓말이 국민연금 고갈 안 된다. 왜 고갈된다고 하느냐. 이따위 개소리들이었어요. 뇌물 받은 게 걸려서 더는 우리 곁에 안 계신 정치인 누구도 맨날 방송에 나오면 그딴 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문재인 때 나온 연구 결과들은 아무리 거짓말쟁이 좌파라도 더 이상은 국민연금은 고갈 안 된다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고갈은 너무나 확실해졌고 이제 뭔가 바꾸지 않으면 현재 청년층은 그야말로 국가 시스템에게 엿을 먹는 상황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전문가들이 소득 대체율을 낮추고 달리 말하면 돈을 적게 주고 보험료를 올리자, 달리 말하면 내는 돈을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는 이대로 많이 내고 적게 받자고 하면 표가 떨어질 테니까 그걸 적당히 짬뽕시켜서 소득 대체율은 50%로 상향하고 돈을 더 주고 대신 보험료율은 13%로 늘리자, 내는 돈도 늘리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더 내고 더 받자, 이게 당시 정부의 안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고갈은 늦춰야 되니까요. 그런데 막상 이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것이 문재인한테 올라가니까 문재인은 내는 돈은 늘리지 말고 받는 돈만 늘려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에 내는 보험료는 더 늘리지 말고 국민연금에서 받는 연금만 더 늘려라는 무슨 판타지 소설에 나올 것 같은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아니 지금도 고갈이 너무 빨리 된다고 연금 개혁을 한다는 건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대체? 결국 연금 개혁은 흐지부지 되고 없어졌어요. 오로지 표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쓰레기 같은 정부가 국민의 미래를 또 한 번 망쳐놓은 겁니다. 지난 대선판에서 후보들은 마지못해서 연금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도 나도 떠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면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문재인 마냥 그냥 덜 내고 더 받으시죠.
워워워 하면 땡인 겁니다. 왜냐?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면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돈을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산사태가 나서 돌이 굴러오는데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밤에 깨우면 싫어하니까 그냥 놔두자고 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문재인이 한 짓이 딱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아예 3대 개혁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중이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셋 중 하나만 해도 표가 와르르 떨어지는 건데 그 세 가지를 다 하겠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사회연구원, 국가기관의 보고서도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는 아직은 그냥 연구 보고서이지만 굉장히 과감한 조정사항들을 반영했어요. 2093년으로 목표 연도를 늦추고 적립배율을 2배로 조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의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거짓말, 연금이 아닌데 연금인 척하는 그 대국민 사기도 적어도 일정 부분 해소하려는 노력을 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이 아닙니다. 연금이라는 것은 자기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연금에는 내 계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정이 없어요. 지금까지 낸 돈이 얼마냐? 이 기록만 있지 내 계정에 얼마가 담겨 있느냐? 이건 조회가 안 돼요. 계정이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내 계정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받을 지급액을 결정하느냐? 내가 낸 돈, 내 평균 소득만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내 평균 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다 감안해서 지급액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연금이 아니고 그냥 공적 부조 기금인 거예요. 바가지에 돈을 일단 다 모아서 담은 뒤에 거기에서 대충 꺼내서 나눠주는 식입니다. 이걸 이번에는 자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아예 변경해 버렸어요. 그걸 전제로 계산된 보고서입니다. 대신 저소득층에게는 지급률을 올려서 일정 수입을 보장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저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 불합리한 공적 부조성, 선심성, 표파리성, 후대의 돈을 끌어다가 전대가 써먹어 없애버리고는 후대는 엿을 먹이겠다는 그 얄팍한 계산이 담긴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러나 어쨌든 소득 비례로 수령액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적어도 한 걸음 요만큼이라도 더 정의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라다. 나라는 이래야 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재난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는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표장사를 해먹겠다고 젊은이들 돈을 빌려와서 아니 강탈을 해와서 억지로 내야 되니까요. 그걸 강탈해와서 나눠 처먹는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파렴치한 짓이죠. 이 전 정부는 그 짓을 했다고요.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해야 되는 건데 표가 떨어진다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전기요금 올리지, 국민연금 손대지, 열받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진작에 올리고, 진작에 손대고, 진작에 뜯어 고쳤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으면 좋지.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욕먹는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야 나라가 그걸 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전기요금 더 내기 싫습니다. 국민연금 아까워 죽겠어요. 한 푼도 내기 싫어요. 내 노후 대비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는 정부가 문제를 공개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없애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건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먼 훗날의 미션이고요. 한국은 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현실은 냉정한 건데 그 냉정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알아가야 되는 건데 냉정한 건 얘기 안 해요. 숨기기에 바빠요. 우리는 역사도 똑바로 안 가르치잖아요. 똑바로 가르치면 부끄러운 장면이 많으니까 그냥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우리 역사를 얘기하면 꼭 따라붙는 수식어 뭔가요? 찬란하다, 지혜롭다, 자경루를 만든 놀라운 기술력. 참고로 다른 나라들은 해시계나 자동 물시계는 기원 전부터 썼습니다. 유럽 교회에 시계탑이 설치되기 시작한 게 자경루보다 100년 앞섭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30년 뒤에 시카고에는 선물 거래소가 생겼어요. 50년 뒤에 런던에는 지하철이 생겼습니다. 그냥 철도가 아니라 지하철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한반도 역사가 제일 찬란하다고 배우잖아요. 연금 제도가 잘못됐으면 없애든가 개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고갈된다는 말이 나오고 정권이 몇 번을 바뀌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표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동안 시한폭탄은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연금 개혁을 해야 되니까 돈을 2배로 내시오. 예, 정말 짜증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걸 한다고 나선 게 당연한 거지 또 덮어놓고 다음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게 잘하는 짓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 경내 이놈 나라 돈을 어디에다 다 쓰고 국민연금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이런 놈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귓방망이를 후려치세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라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면.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